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하나은행이 너무 일찍 터졌는데요. 하나은행이 당장 7일 오늘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출 총량제 이런 것들 때문에 8월 한 말 빠르더라도 중순이고 일반적으로는 8월 말부터 9월 이 정도의 셧다운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벌써 오늘부터 비대면 주담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셧다운을 한 거죠 지금. 자, 그리고 8월 11일부터는 신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5천만 원 한도로 제한을 하고요. 8월 12일부터가 본격적이죠. 8월 12일부터 변동금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면과 비대면 모두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와, 아니 이렇게 빨리 지금 이게 뭐 지금 대면 비대면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은행을 찾아가도 창구에서도 이제 변동금리 주담대는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완전히 지금 셧다운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너무 빨리 온 거죠. 8월 12일부터 이렇게 대대적인 셧다운이라는 것은. 자, 결국에 시중은행들의 이 대출 셧다운이 정말 크게 지금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랐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은행의 대출 셧다운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올해 연간 목표치보다 벌써 1조 원을 넘게 초과를 했습니다. 뭐 물론 5대 은행 전체다 보니까 은행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는 이미 1조 원을 넘게 초과를 해서 이 뭐 총액만 가지고 보자라면 더 이상 5대 은행에서는 대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자, 특히 5대 은행 두 곳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초과를 했는데 지금 한 곳이 목표치가 197%고 또 한 곳이 168%. 지금 뭐 금감원에서 어느 은행이다라고 딱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은 네, 뭐 저 의심이 한 군데 가죠. 지금 하나은행이 아마 197%나 168% 있을 거고 또 그중에 또 한 은행이 또 여기에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이미 2개가 이런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초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머지 은행들도 대출 잔고가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남아있는 총한도가 한 3,900억, 4천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이제는 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잔고가 이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뭐 지금 우리은행에 대출 받으러 오지 마라. 오는 사람도 밀어내고 오는 지금 고객도 아예 셧다운을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창구에 찾아오는 사람도 지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면도 셧다운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은행에 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자, 신한은행이 7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5.19%, 5대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5%, 사실 평균금리가 5%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대단 지금 한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계속 4%대에 머물러 있었던 게 결국은 5대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5%를 돌파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자, 그러면 가계대출 안에는 뭐 신용대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어떠냐? 요거는 조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신한은행의 신한주택
아파트죠. 지금 아파트 그래서 뭐 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사실상 뭐 괜찮은 아파트들만 대상으로 시세가 조회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0년물 기준했을 때 하단이 지금 5%를 넘어가 있습니다. 5.01%고 그리고 최고 금리는 6.42%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단 5%, 지금 상단은 6.42%, 거의 6.5% 가깝게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 아파트론도 이것도 뭐 아파트 담보 중에서 뭐 대표적인 지금 우리은행 상품인데 지금 변동금리 5년 기준 했을 때 기본금리가 6.46%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6.5%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상단이 6%를 지금 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의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이 5.16, 상단은 6.56이고요. 혼합형 그 정도 마찬가지 전부 다 5.16, 6.56 여기도 6.6%까지 지금 가 있어서 뭐 지금 다들 6%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나 지금 아파트론인데 하나 아파트론도 지금 7%를 여기는 하단이 굉장히 높죠. 5. 지금 7%나 되는 5.7%. 그다음에 지금 상단은 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혼합형 뭐 거의 고정인데도 이 정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변동이 지금 7.33까지 상단이 가 있고 자, 그리고 고정 같은 경우에는 무려 상단이 7.59, 7.6%까지 가 있습니까? 웬만한 은행들이 지금 6%를 지금 다 넘어 있고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7.6%, 8% 가깝게 지금 가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8.7%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9%까지 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 8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고 자, 이러니까 결국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지금 거의 뭐 7% 육박, 8% 육박인데 이미 또 뭐 이런 은행권 1금융권에 지금 K뱅크는 9%까지 가 있고 이러니까 야 이게 뭐 1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만 뭐 이렇게 뭐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지금 전세대출도 금리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 지금 5대 은행 전세대출 6개월 변동 기준 했을 때 최고금리가 6.03%로 상단히 6%를 돌파했다. 자,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져서 자, 결국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대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전세 거래량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8월 7일 오늘자 지금 서울 지금 보고 계신데 서울의 이게 아파트 전세 거래량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 거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에 한 13,000건 정도 됐었죠. 그리고 작년 7월에도 한 12,000건, 그리고 8월에도 한 11,000건. 보통 우리가 6월, 7월, 8월을 전세나 뭐 매매나 다 비수기로 보잖아요. 특히나 뭐 이사를 6, 7, 8월에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전세 건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6월에 13,000, 12,000, 11,000 뭐 거의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뭐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는 요때도 뭐 9월에도 12,000, 11,000, 12,000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뭐 그렇죠. 비수기 느낌이 없잖아요. 지금 뭐 7, 6, 7, 8 자체가 그렇고. 자, 그런데 지금 작년 1월에 12,000건 딱 찍고 나서부터는 물론 2월은 추석이어서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딱 이게 10,000건대로 뚝 떨어지죠. 11,000, 12,000에서. 그 이전에는 10,000건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3월 들어서서 3월이면 보통 봄 이사철이다. 뭐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하는 시즌인데도 오히려 10,000건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6월 13,000건보다도 3,000건 이상 지금 떨어지죠. 자, 그런데 4월부터는 10,000건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4월에 9,200건이었고 5월에 8,800건이었고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8,000건 딱 턱걸이를 했습니다. 지금 13,000에서 8,000이면 대략 한 5,000건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와,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7,600건 정도 되면 지금 12,000건 대비해 보면 여기도 5,000건 가깝게 지금 내려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7일 정도 지났는데 8월도 지금 473건이면 자, 지금 여기도 지금 거의 뭐 지금 거래가 없는 걸로 8월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자, 결국은 지금 전세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괴멸적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자, 지역별로 보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에도 6월에 한 작년 6월에 990건, 또 그 다음에 7월에 955건, 거의 한 1,000건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6월 들어서서 지금 673건, 7월에 지금 498건, 지금 990건, 1,000건 가까이 됐던 게 600건, 500건대, 400건대까지 떨어지고, 지금 뭐 8월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37건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서초는 굉장히 더 뚜렷하죠. 서초는 작년 6월에 1,000건을 넘겼습니다. 한 1,006건, 7월에도 한 974건, 한 1,00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6월에 582건, 7월에 516건, 누가 봐도 반토막이죠. 지금 1,000건 정도 됐던 게 서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토막이 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1월부터 계속 뭐 600건, 500건, 400건대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와, 지금 뭐 서초도 지금 전세 거래량이 급격하게 그냥 미끄럼틀, 슬라이딩 그냥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야, 도대체 이 전세 시장이 뭐 지금 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8월도 지금 91건에 불과하고요. 자,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 900건 정도, 한 946건, 851건, 한 900건 정도 됐던 게 여기도 마찬가지 6월에 656건, 7월에 지금 668건, 거의 900건대에서 600건대로 송파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자, 그리고 8월은 거래량이 너무 없는데요. 지금 32건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자, 마포도 굉장히 좀 이렇게 슬라이딩이 좀 크게 지금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에 한 565건, 533건 정도 됐던 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죠. 쭉 떨어져서 지금 마포도 뭐 아현뉴타운 쪽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완전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300건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41건, 329건까지, 그래서 600건 가까이에서 300건대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8월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달랑 18건에 불과한 완전히 전세가 괴멸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8건, 300건 정도, 작년 6, 7월에 뭐 한 300건 정도 됐던 게 지금 6월에 189건, 7월에 163건. 자, 결국 200건대 지금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와, 지금 8월은 더 심각한데요. 8월은 달랑 9건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668건이면 거의 700건이죠. 그 다음에 604건, 거의 700건가, 6월, 7월 700건 가까웠던 게 지금 6월에 346건, 완전 반토막이네요. 완전 반토막이고, 지금 7월도 304건으로 거의 반토막인 상황이고, 8월도 지금
28건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매매만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까지 모두 다 주요 지역, 핵심 지역에서 전세 거래량이 작년 6, 7월하고 올해 6, 7월을 비교해보고 지금 8월도 마찬가지고요. 급격하게 지금 전세 거래량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고 있는 충격적인 이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지역은 그렇다 치고 외곽 지역은 별로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곽 지역도 지금 비슷한데요. 지금 노원 같은 경우도 지금 957건, 907건, 거의 뭐 한 1000건 가깝게 거래가 되던 게 지금 6월에 지금 632건, 7월에 599건, 지금 뭐 8월도 달랑 24건에 불과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쭉 내리막을 타고 있고요. 도봉 같은 경우에도 338건, 393건, 거의 400건 가까이 갔던 게 6월에 190건, 7월에 195건, 200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거의 반토막 가깝게 쭉 내려서 있고, 지금 뭐, 와, 이거 지금 도봉은 8월이 더 심각하네요. 지금 달랑 6건인데, 아니,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전세가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이것도 꽤 충격적이네요. 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31건, 144건, 150건 가까이 갔던 게 6월에 101건, 7월에 92건, 딱 100건 턱걸이 100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 자, 그리고 8월도 지금까지 일주일인데 달랑 5건, 지금 일주일에 한 건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자, 이런 충격적인 상황. 자, 결국은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그러니까 뭐 강남 3구나 이런 뭐 한강벨트 핵심 지역이나 외곽 지역이나 뭐 가릴 것 없이 서울 전역이 이렇게 완전히 전세 거래량이 괴멸적 수준으로 그냥 빠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전세대출 금리도 지금 상승해서 5대 은행이 지금 6%를 돌파하는 뭐 이 정도 지금 상황까지 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은 거의 뭐 반토막 가깝게 뭐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자, 전세대출 총액도 조 단위로 지금 감소를 하는, 자, 이런 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7월 말 기준 했을 때 지금 전세대출 총 잔액이 120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도 6천억이나 지금 감소한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하면 무려 2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와, 제가 이게 왜 사상 초유 사태라고 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전세 대출이 무려 3조 원이나 증가를 했었거든요. 아니, 3조 원이나 증가했던 게 2조 원이 감소하면 지금 이 갭이 거의 5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작년에 3조 증가했는데 올해는 2조가 오히려 감소를 했어? 아니, 그리고 7월인데 벌써 2조가 감소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더 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계대출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6%에서 15%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세대출의 뭐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거의 바닥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이런 마당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만기 연장 불허, 이거는 뭐 대통령이 직접 직격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나오겠죠. 다음 주에 나올 그런 대출 규제에 무조건 일단 들어갈 걸로 이렇게 가장 손꼽히는 게 바로 이 지금 뭐 전세 만기 연장 안 해준다는 거죠. 자, 만기 연장 안 해준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원금을 만기가 됐을 때 회수를 한다는 건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냐. 지금 비거주 1주택자가 9만 채 정도 되고 전세 대출 잔액이 13조 2천억이나 됩니다. 자, 이거 원금 회수하게 되면
아직도 전세 대출 뭐 급격하게 지금 안 그래도 2조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데 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지금 유주택자는 이미 DSR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DSR을 적용하겠다. 자, 결국은 DSR 적용하면 전세 대출 금액이 쪼그라드는, 자, 이런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장 센 게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자, 전세 대출을 왜 공적 보증을 해주느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왜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는데, 더더구나 전세 대출이라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금융인데, 아니 뭐 전세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왜 사금융에다가 공적 보증을 해주느냐, 이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뭐 직격을 날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적 보증 이 부분을 정말 금지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당장 이번에서 지금 80%까지 돼 있는 공적 보증을 70%까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60, 50, 40, 20, 10, 그 다음에 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공적 보증이 없으면 전세 대출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그냥 사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이 뭐 내용을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공적 보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마음 놓고 지금까지 80%까지 뭐 지금 대출을 해줬는데 사고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공적 보증 해주니까 은행들은 손해날 게 없죠. 은행들은 손해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거 전세 대출 뭐 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대출 총량제 때문에 이미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이 먼저 너무 빠르게 지금 터졌죠. 그래서 8월 지금 12일부터 완전 뭐 대면 비대면을 다 셧다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에 찾아가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 대면까지 안 된다는 얘기는. 자, 이게 이제 뭐 다른 은행까지 지금 뭐 계속 연쇄적으로 셧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전세 대출은 이래저래예요. 이래저래 금리도 올라가, 지금 거래도 없어. 여기다가 전세 대출은 완전히 또 찍혀서 완전히 집값 올린 주범으로 지금 때려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당연히 이거 전세 대출 뭐 고사 직전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세 대출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까지 쪼이면. 자, 결국 하반기 지금 부동산 금융은 뭐 금융위원회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금융,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금융 완전히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 레버리지잖아요. 대출을 일으켜서 뭐 지렛대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금융이 올스톱 되면 결국 집값은 대폭락할 수밖에 없다.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리죠, 거의. 지금 뭐 부동산 전체가 거의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하반기 쪽에 집값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삼양이라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뭐 제가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마음 써 주시는 걸 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 주신다고 정말 참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린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정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